자, 4교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교시에서는 탄력성을 배우기 시작했고, 가역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가역 탄력성에서 우리가 수요 곡선의 형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완전 탄력적이냐, 완전 비탄력적이냐, 단위 탄력적이냐, 5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돼서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 탄저비고,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 탄저비고, 그거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해 두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득 탄력성 공부를 할게요. 소득 탄력성이다. 수요량이 결과죠. 이 원인은 뭐예요? 소득이죠. 소득. 소득이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의 소득 변화율, 소득 변화율, 소득 퍼센트 분의 수요량 퍼센트 변화율 쓰면 되는데, 이거는 절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는데 상품에 따라서 그 재화가 어떤 재화냐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났을 때 수요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소득이 늘어났을 때 수요량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어떻게 구분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어떻게? 정상재와 열등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수요 공급 첫 시간에 했던 거고, 정상재 하면 고급 아파트 생각하고, 열등재 하면 판잣집 생각하면 되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면 판잣집 들어갈 일은 없고, 소득이 늘어나면 고급 아파트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정상재.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정상재죠. 자, 그러면 정상재라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도 더 사니까 이게 0.5, 0.1, 1, 2 여하튼 0보다 큰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하면 그거는 정상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0.001도 정상재인가요? 정상재죠.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0.1도 0보다 큰 거다. 헷갈려 하면 안 돼요. 1보다 커야지 정상재가 아니라고. 0.01도 0보다 크기만 하면 정상재예요. 예,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뭐다? 그거를 우리는 열등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판잣집. 네. 아파트와 판잣집. 그래서 고급 아파트는 정상재, 이건 열등재. 그러면 이 가역 탄력성, 소득 탄력성 계산하면 소득 탄력성은 항상 정상재면 0보다 크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게 나왔다. 그거는 우리는 그 재화를 열등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교차 탄력성 계산해 볼게요. 교차 탄력성은 다른 말로 교차한다 하는 거니까 상품이 서로 바꾸는다, 대체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대체 탄력성 나왔으니까 이건 뭘 구분할 때 쓸 수 있겠어요? 대체재냐, 그 두 재화의 관계가 보완재냐, 구분할 때 쓰면 되겠죠? 예. 대체 탄력성이, 대체재가, 이게 교차 탄력성이 어떻게 나오면 대체재일까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나오면 그거를 우리는 대체재 관계,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면 보완재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식을 보면 분모가 뭐예요? 타재화의 가격 변화율. 타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있는데 해당 재화의 가격 수요량 변화율이 같이 움직인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면 전체적인 값은 뭐가 나와요? 0보다 크게 나오겠죠. 네, 이 얘기가 뭐예요? 타재화 가격이 올라갈 때 내 수요량은 올라간다. 콜라 가격이 올라갔더니 사이다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콜라 가격이 떨어졌더니 내 수요량도 줄어든다. 왜? 콜라 싸니까 콜라로 도망갔지. 그러니까 그 관계를 대체재 관계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호는 어떻게 나온다? 계산해보면 숫자로 구체적으로 안 해도 그냥 부호만 생각하면 플러스가 나오면,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재 관계에 있구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이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이거 어떤 게? 치맥, 치킨 가격이 올라갔더니 치킨 안 사 먹고 뭐도 안 사 먹다? 맥주도 안 사 먹는다. 치킨 가격이 떨어졌더니 치킨 수요량도 늘어나고 맥주도 더 사 먹더라. 그런 거죠. 서로 반대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보완재구나.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뭐를 따질 때 필요하다? 대체제냐, 보완제냐. 소득 탄력성은 뭐 할 때 필요하다? 정상제냐, 열등제냐. 자, 공급의 가해 탄력성은 수요의 가해 탄력성 생각하면 똑같은 거죠. P%분의 QS%. 이때는 절대값 필요 없다. 어차피 우상향하는 거니까. 이때도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요거 고쳐주세요. 여기 직각삼각곡선이라고 써 있을 텐데 그거 그렇지 않고요. 예, 고쳐주세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면 그거는 전부 다 뭐다? 단위 탄력적이에요. 단위 탄력적.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이거는 항상 1이 나와요. 이렇게 서 있다. 이거 뭐라고 해요? 탄력성은, 공급 탄력성은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누워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1보다 크다. 탄력적. 공급곡선이 이렇게 완전히 서 있을 수 있나요? 있었죠. 우리 토지의 단기 물리적 공급곡선. 그때는 완전 비탄력적. 이거는 어떻게 된다?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가격이 되게 민감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 같으면 공급량을 확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되게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네. 자,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살펴보면 공급이에요. 일반 재화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2년, 3년 걸릴 거 아니야. 최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파트 지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격에 덜 민감하다. 공급 쪽도. 수요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은 어때요? 장기라면 공급 측정량이 많을 테니까 탄력적으로 잡힐 거고, 단기라면 공급 측정량이 적으니까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용도 정환안이 용이하면 탄력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토지의 공급곡선, 수직이다 용도 전환이 가능하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탄력적으로 바뀌어 나간다. 용도 변경이 제한된대요. 그럼 바뀐다는 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니까 제한이 있을수록 비탄력적이죠. 제한이 없으면 탄력적으로 되는 거고, 인허가가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탄력적이게 되겠죠. 인허가도 잘 안 되면 비탄력적일 거고요. 예, 기존 주택 공급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보면 기존 주택은 가격에 민감하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신규 주택은 어떻게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건설하는데. 네. 일단 생산 요소 시간 이건 뭐 같은 얘기고, 생산 요소 가격이 비싸진대요. 생산 요소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고 가격이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 요즘 문제 그런 얘기, 공사대금이 되게 올라가니까 집 공급이 쉽게 늘릴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또 나와요. 탄저비고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번에는 가격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예요. 자, 보세요.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 곡선하고 이 수요 곡선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D0하고 D1하고 어떤 게 탄력적? 어떤 게 탄력적? 누워있는 거 탄 옆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탄력적.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상대적으로 두 선만 봤을 때 누워있는 건 탄력적인 수요 곡선, 서 있는 건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야. 자, 이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했어요. 공급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공급이 변화했더니 어떻대요? 가격은 이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과 만나는 균형점은 여기, 탄력적인 수요 곡선과 만나는 균형점은 여기, 기존의 균형은 여기. 균형이 달라지는 정도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져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적게, 비탄력적이더니 가격은 더 많이. 그래서 이것도 탄저비고, 기준은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만을 봤을 때 탄력적인 수요 곡선일 경우에는 가격은 덜 움직이고,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봤더니 가격은 많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균형의 변화가 있을 때도. 예.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때도 기준은 뭐가 된다? 탄저 비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급 곡선은 그대로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탄력적이고, 이게 비탄력적이죠? 이게 탄력적이죠? 상대적으로 두 개만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어떻대?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움직여. 비탄력적일 때에는 많이 움직이죠. 따라서 기준은 뭐다? 항상 탄저비고. 그럼 탄저비고 세 번째 지금 우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탄저비고. 어디에 있었어요? 기울기. 그 다음 총수입. 그 다음에 균형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량. 그걸 얘기할 때 탄저비고가 정답을 구하는 코드다. 암기 코드다. 읽어볼게요. 여기. 그래서 탄력적이라면 수요가 증가 시에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면 탄력적 나왔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탄저. 가격은 적게, 균형량은 많이 증가한다. 비탄력적 나왔으니까 비탄력적 나오면 가격은 하여간 많이 움직인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요가 증가한데, 그런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서 있다라면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빨리빨리 대처해주면 시장 전체 가격은 변화가 없을 텐데 공급이 하나도 안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초과 수요가 되게 지속이 클 테니까 그렇다면 가격은 많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당연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거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된다. 완전 탄력적이라면 어떻다? 그림을 그리면 완전 탄력적은 이거니까 수요 곡선이 증가하더라도 하나도 달라질 게 없겠죠. 가격은 탄저 비고 완전 탄력이니까 저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 제로 낮게 가가지고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어떻다? 가격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겠죠. 네, 가격은 많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파동 우리 난리 나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면은 폭등이 일어날 거 아니야. 폭등 아니면 폭락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 변동이 있더라도 가격은 하나도 안 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계산을 해보고 반대의 경우에도 생각해 봐야죠.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을 때 공급 곡선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논리는 하나다. 뭐? 코드 탄저 비고 가격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탄저 비고는 지금 뭐와 관련 있었다? 총수입하고도 관련이 있었고 또 기울기하고도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 소수요와 공급의 변화에도 관련이 있었고요. 하나를 더 얘기하면 조세 부담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세 부담하고 관련이 있다. 이건 우리가 조세 정책에 써먹는 건데 그 71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71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조세 정책에 있어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게 있어.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그게 임대인한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기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온전하게 내는 것이냐 아니면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켜서 임차인이 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조세의 전가와 궁극적으로 누가 내는 것이냐 귀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임대인과 임차인 그게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데 그거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 어떻게? 결론만 알면 돼. 결론. 탄력적인 쪽이 상대적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의 그 탄력성을 따져봐서 탄력적이면 덜 부담하고 비탄력적이면 어떻다? 더 부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은 이렇게 누워 있대요. 공급 곡선은 서 있어요. 이게 탄력적이에요? 이거 비탄력적이에요? 맞죠?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더 부담한다? 임대인, 임차인.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하고 비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한다니까. 그러면은 임차인, 이거는 임차인의 수요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임대인의 공급곡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누가 더 부담하게 된다? 비탄력적인 임대인이 더 부담한다. 이게 결론이야. 왜 그런데 그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아. 그거는 대학교 박사님들이 연구하는 거고 우리 결론만 가지고 시험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조세 부담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탄저 비고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고 비탄력적일수록 더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탄저 비고 기억하면 해결된다. 네 가지가 탄력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걸 물어보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고 그냥 여기서 탄력성에서 나오면 탄력성의 기본 개념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34회에서는 아주 기본 개념만 물어봐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올 거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탄저 비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35회에서는 자 계산 문제를 잠깐 볼게요. 네.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은 8% 감소했으니까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절대값 P%분의 Q%니까 절대값 씌워놓고 P% 플러스 10% 절대 매매 수요량 8% 감소니까 0.8이 나오겠네요. 0.8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가격 탄력성 기준 1. 1보다 작다 크다? 작다. 작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 거고. 네,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도 물어보네요.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지금 원인이 뭐예요?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 오피스텔 수요량 두 개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 증가했을 때 5%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0.5야. 0.5는 지금 기준이 뭐예요?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1이에요? 0이에요? 0을 기준으로. 부호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교차된다? 교차되는 정도가 되는 거니까 대체제다, 보완제다? 대체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0.5.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한 관계는 예, 대체제 써야 되겠고. 가격 탄력성 정도는 0.8이니까 비탄력적.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죠, 이런 거는. 예,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오른쪽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거를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다라는 얘기는 가격에 대해서 몇 배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요량은? 가격이 10% 움직이면 수요량은 몇 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6%. 0.6배씩. 0.6배씩. 근데 여기 봤더니 오피스텔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움직인대요? 10%. 그러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큼 움직여요? 가격 때문에. 이게 10% 움직이니까. 수요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0.6 곱하기 10% 해서 6%.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가 상승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6%가 감소합니다. 라고 꼭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실력이다. 예? 6% 나오는 건 이제 탄력성 계산하는 사람은 누군 다 알아. 근데 우리가 가격 법칙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가 감소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어떻게 보니까 소득이 움직이니까 아파트 수요량 또 바뀌어요?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0.5가 나왔네. 0.5 곱하기 또 소득이 10% 움직이니까 5%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응? 뭐 여기는 보호 바뀌는 거 없죠? 그냥 플러스죠. 절대값 없으니까 플러스 5%. 그다음 세 번째 또 교차 탄력성 계산해야죠.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바뀐대요? 0.4 곱하기 10%니까 4% 또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그러니까 증가되는 게 9%, 감소되는 게 6%니까 정답. 전체 수요량은 3% 증가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정답이겠죠? 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유형의 문제, 탄력성에서는. 탄력성이다 그런 거는 결국 가격에 대해서 몇 배씩 움직였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민감도, 수요량의 민감도라는 얘기는. 네.
자,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전체 수요량 변화를 주고 나서 소득 변화율을 물어본다. 거꾸로. 이건 이제 우리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면서 해볼 거고요. 자, 핵심 노트, 이제 2주차 핵심 노트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나눠드렸던 거를 또 답을 다 붙여가지고 제가 이미 올려드렸죠. 예, 이미 그거 지난주에는 말씀드리기를 꼭 읽고 수업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읽은 분 조회수를 따져보니까 다 나옵니다. 네, 꼭 읽고 오셔야 돼.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빈칸 있는 거를 가지고, 기본 걸 가지고 복습을 좀 해보셔야죠. 네. 특히 요거는 꼭 해봐야 돼, 이거. 표 채워넣는 거. 자, 핵심 체크 봅니다. 수요와 수요량은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량, 저량, 유효 수요,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 수요 곡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어떤 특정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제외한 이외의 요건들이 변하면 그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공급도 마찬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단위 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정상재, 열등재 구분할 때 소득 탄력성 쓴다. 대체재와 보완재를 구분할 때 교차 탄력성을 사용한다. 네, 이런 거는 뭐 기본 개념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 다음 주로 좀 넘길까요? 시간이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 동안 기출문제 3개년치 한번 풀어보시고 10분 지나서 답을 같이 한번 맞춰보는 것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풀어보십시오.